202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대학으로 그 시작은 1918년도 경성공립농업학교였습니다. 1974년도부터 1980년까지는 서울산업대학으로 불렸었습니다. 지금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1993년도에 서울산업대학교였는데 이름이 비슷합니다. 2005년도에 건축학부가 신설되며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주택유전자 등 약 50여 편의 저서를 집필하셨던 서울시립대학교 고 박철수 교수님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출신이십니다. 한국의 근현대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겨룰자가 없는 독보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건축공학 전공은 팀작업, 건축학 전공은 개인작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학 전공 작업만 담아봤습니다. 건축학 스튜디오는 A부터 D까지 총 4개였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조경익님의 침리 플러스입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쓰임을 잃은 굴뚝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1950에서 60년대에는 동별 개별 난방, 1970에서 80년대는 단지별 중앙 난방, 1990년대 이후 지역별 지역 난방 등 난방 방식의 변화로 인해 아파트에 온수를 공급하던 굴뚝과 보일러실은 그 쓰임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쓰이며 높은 철거 비용으로 철거하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굴뚝과 보일러실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든다는 의도입니다. 액티브 굴뚝, 그린 굴뚝, 이후 관리동 건물 재활용 등의 페이스별 계획도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이후에는 단지를 넘어 노원구의 커뮤니티 축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박이한님의 구도부산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인 3월 말부터 9월에는 사직 야구장을 찾는 일평균 방문객이 약 17,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구 시즌이 끝난 10월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는 방문객이 대폭 감소합니다. 이에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즌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계절 상시 활성화되는 복합 스포츠 문화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사직 야구장을 시즌 이후에도 방문객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도시 활력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김세현님의 남대문 플로우웨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와 시장 사이 단절된 흐름을 회복하고 시장을 다시 공공의 장소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하나의 큰 터의 형태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던 남대문 시장에 대형 상가들의 등장으로 기존의 시장 맥락이 지워졌다고 합니다. 시장을 방문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직관적인 흐름과 동선 체계를 갖춰 동선의 흐름을 회복하고 중심축을 가지는 건축적 구성을 도입했습니다. 유선재님의 함께 사는 학교입니다. 지역 내 장터와 식료품점이 없어지는 식품 사막 현상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마을마다 가지고 있지만 유휴 공간이 늘어나는 초등학교에 마을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더하여 마을 모두 함께 살고 함께 사는,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마을 생활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각양각색의 파스텔 톤으로 꾸며진 패널이 이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김인호님의 리본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학장상을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단절된 고가도로를 활용한 물류 플랫폼을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동작대교 북단의 단절된 고가도로를 활용해 도시명 물류 플랫폼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자동화, 수직화를 통해 물류 흐름을 입체화하고 공공상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도시 내 연결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패널 글씨가 너무 작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김민규님의 도림선언입니다. 새 건축사 협의회장상을 받았습니다. 도심 숲속에서 일상과 수행, 도시와 사찰의 공존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불교 시설은 이제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건축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며 불교의 도시화의 시작점에서 도시 속 장기 미집행된 민간공원의 도시적 사찰의 건축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가영님의 청와마당입니다. 동창회장상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본관의 대정원이 대상지입니다. 풍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새로운 놀이의 장을 제안했습니다. 사유의 공간인 비움, 창작의 공간인 피움, 소통의 공간인 어울림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쓰였습니다. 풍류를 단순히 유의가 아닌
예술, 자연, 사유, 교류가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이서빈님의 한강 스테이션입니다. 강 위에 머무름과 이동, 일상과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도시 플랫폼입니다. 외진 선착장을 대교와 직접 연결하고 선착장에 스테이와 회의실 등 연계 공간을 구축해 생활용 수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축물을 물 위에 띄우기 위한 나름의 시스템과 플랫폼을 구상해 만들어냈다는 점이 돋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주명윤님의 정신치유 겹의 풍경입니다. 영어로는 레이어드 마인드스케이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의 형태로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상장도 받았습니다. 기존의 폐쇄적이고 일방향적인 치료 환경에서 벗어나 일상과 연결된 감각의 구조를 통해 자율적 회복의 여지를 남기는 1차 정신치유센터를 구성했습니다. 공간은 기능의 순서가 아닌 감정 자극과 몰입 단계에 따라 층위화되었으며 사용자는 감정 상태에 따라 머무르거나 진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층은 자극의 강도와 개입 방식이 조절되며 그 사이에는 감정을 정돈할 수 있는 심리적 여백이 놓여 있습니다. 정왕기님의 MT2 FIMT입니다. 동창회장상과 건축학부장상을 받았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는 사는 공간일 뿐 함께 사는 공간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삶은 고립되고 공간은 닫혀 있습니다. 또한 빈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는 건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낭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이 프로젝트는 유연하고 관계 중심의 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벽을 화물고 팜을 만들어 이를 통해 공유 공간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조혜술님의 유전정보 저장소입니다. 동창회장상과 건축학부장상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셰클턴 분화구의 DNA 저장고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극저온, 진공, 탄소가 거의 없는 달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장기적인 DNA 보존을 계획했습니다. 나선형 연구지역을 내부에 배치해 방사선 차폐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DNA 보존과 인간 거주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조율하며 지구 중심적 밀폐 개념을 탈피한 달의 물리법칙에 최적화된 건축적 가능성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패널 한쪽에는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꽤나 느낌있고 좋았습니다. 김상우님의 퓨처링크입니다. 건물 내 선로 시스템과 연결된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이 건물의 선로 시스템은 상단의 관광, 이동용 카트와 하단의 화물 운반용 카트로 구성되어 사람과 물류의 흐름을 자동화한다고 합니다. 모든 승강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안전을 확보하며 방음벽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업무 효율성과 방문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복합 비즈니스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참고로 일본이 이런 식의 역도시 일체 개발을 잘하는데 Transit Oriented Development라고 해서 TOD라고 합니다. 자동차 교통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교통기관 이용을 전제로 한 개발을 말합니다. 니켄스케이에서 집필한 역도시 일체 개발 TOD 사육의 매력이라는 책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원빈님의 The Life and Death of Urban Housing입니다. 남산 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2050년 고령화율을 40%를 기록하며 인구 5천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생길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구 감소를 예상하며 아파트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재택근무 사무실 등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배치 모형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배치해서 딱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확히 조감도 형태로 보여서 좋았습니다. 이연송님의 연리지입니다. 건축학부장상을 받았습니다. 생과 사의 가지가 맞닿는 디지털 봉안당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추모 시설을 설계한 프로젝트입니다. 유골함을 매개로 간접 참배하는 방식의 봉안당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료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추모 시설을 제안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갤러리, 홀, 수중정, 재래실, 디지털 봉안당, 디지털 추모실, 야외 추모 중정, 전망대까지 1년의 시퀀스가 있습니다. 김경환님의 용산 퀼티드 프로미네이드입니다. 한국건축가협회장상을 받았습니다. 용산역 앞 공원을 3차원적 건축 개입으로 재해석해 보행성,
문화, 녹지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축한 프로젝트입니다. 공원이 주변과 단절된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 경험을 확장하며 도심의 흐름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는 풍부하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합니다. 엑소노하고 단면 다이어그램에 검정색 솔리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부피를 차지하는데 작은 흰색 텍스트가 더해지니 마치 작품처럼 보입니다. 윤승원님의 산과 도시 경계의 풍경입니다. 동창회 장상과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옹벽, 도로를 경계로 판단해 이곳을 단순한 완충이나 방치의 공간이 아니라 자연지형을 복원하고 보행 네트워크, 전망,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삽입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산과 도시는 물리적으로 이어지고 시민은 일상 속에서 산을 체험하여 두 세계가 공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도시 풍경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김정현님의 테헤란로 이면도로 구하기입니다. 동창회장상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난개발의 형태로 남아있는 테헤란로 이면도로와 용도지역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격한 용도지역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경계부를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보행자에 특화된 거리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용도지역 간 전이를 완충해 줄 수 있는 버퍼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다운님의 브릿지스케이프입니다. 서울연구원장으로부터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중랑천은 서울의 밀집된 도시 조직을 가로지르지만 여전히 연결의 경관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형의 도시 여백을 새로운 도시적, 사회적 연결의 시작점으로 바라본 프로젝트입니다. 이동과 체류, 소통과 경험이 입체적으로 중첩되는 도시적 거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김세빈님의 선과 산책입니다. 서울 전역에 겹겹이 남은 성곽, 마을, 상업, 종교시설 등의 기업과 산업화와 피난민의 역사로 복잡하게 파편화된 영등포의 이친 서사를 재조합해 건축이 장소 특유의 층위를 어떻게 다시 의미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버려진 구조물과 자연지형을 연결하고 지상과 지하, 산과 바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간 개입을 통해 과거 기억이 오늘날 새로운 가능성으로 되살아나는 도시 풍경을 제안했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은 6월 14일까지 100주년 기념관 3층에서 진행됩니다. 오픈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